예, 반갑습니다. 저는 장시원 군 의원, 이제 도의원에 도전하는 장시원 후보의 주인입니다. 서울에서 KBS, SBS, YTN 등의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장시원 후보에게 제가 가서 도움이 되겠느냐 여쭈었는데 TV에 자주 나오시니까 많이 알아보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 무슨 일인지 알러지가 생겨서 눈이 퉁퉁 부어서 설령 저를 알던 분들도 잘 못 알아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서울에 현재는 살고 있는데 일부러 울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0년에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시의원을 무소속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때 2010년에 같은 시기에 저하고 당선됐던 사람이 장시원 후보입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구미시의원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는데 세월이 어느덧 12년 지나는 동안에 장시원 의원이 3선 군의원을 하고 이제 경북도의원에 도전합니다. 장시원 의원이 4년 전에 군의원 3선 성공했을 때 또 8년 전에 재선 성공했을 때 안도하고 울진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저도 멀리서나마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시원 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방의원을 지냈고 또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했고 전국지방자치를 눈여겨본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지방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등 3,4천 명 되는데요. 그 중에 장시원 의원이 가장 으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시원 의원은 일색으로 울진 군의회가 채워질 뻔한 그것을 막아내고 소신 있는 행보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가장 소외된 이유부터 먼저 챙겨나가면서 모든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행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수도권에도 장시원 후보 같은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사실 수도권에서도 큰 당 아니면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울진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함,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으로 장시원 의원이 재선 3선 군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도의원으로 당선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울진에 와가지고 주민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아니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이미 장시원 의원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거를 2010년부터 연달아 3번 보여줬습니다. 울진 국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역에서 특정 정당 깃발 안 꽂아도 그 사람이 훌륭하면 계속해서 군의원 할 수 있다는 것을 울진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왜 굳이 울진까지 왔겠습니까? 울진 이곳은 그리고 장시원 후보는 전국이 주목할 만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울진에 이런 의원이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다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장시원 의원이 울진의 자랑을 넘어서서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거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이번에 장시원 의원이 경북도의회로 들어가면 경북도지사와 맞먹는 도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이미 울진에서 보여줬고 아마 잘 몰라서 그렇지 울진군에서 연달아 3선에 성공했다 이 스토리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도 대단하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울진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밀어주신다면 이 성공 시간을 또 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시원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 감각 울진 되게 날카로운 앞발과 같고 또 장시원 의원이 재선 3선 군의원 해오면서 계속해서 지켜나왔던 그 청렴함과 초심 이런 것들은 울진의 금강송을 닮았습니다. 금강송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울진 대개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장시원을 찍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문턱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장시원이가 군에서 활동할 때는 동네에 일 많이 했는데 경북도에 보내놨는데 당이 없다 보니까 혹시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따는 게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도지사
사실 예산을 딴다는 것은 도지사를 상대로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이번에 이철우 후보 아니면 임미애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도지사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철우, 임미애 후보 둘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도지사 돼서 그냥 뭐 큰 당에서 울진에 어떤 의원이라고 와가지고 예산 좀 내놓으세요 이러면 그냥 주는 그런 도지사들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울진에 예산 따는 거 어떻게 해야 딸 수 있느냐? 예산도 큰 당이라고 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경북도 곳곳에 큰 당 사람이 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다 잘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놀고 먹는 사람도 있고 회기 중인데 어디 지역에 행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장시원 의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군의원 12년 하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12년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럼 경북 도로 가서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따기 위해서라도 논리가 있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설득하고 도지사를 설득하고 해서 그리고 예산 심사할 때 다른 의원들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울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큰 당이라고 해서 따오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훌륭하면 충분히 따올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울진에서 또다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아니라 도의원으로 장시원 의원을 찍어주신다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경상북도 그 일당 독점 풍토를 뚫고 됐느냐, 여기서부터 주목이 시작될 것이고 경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도마다 한두 명씩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나중에 유명해지고 예를 들어 김두관 씨처럼 유명해지기도 하고 전남 나주의 신정우 씨처럼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의 고 정치인 좀 부족한데 울진 국민들이 이번에 밀어주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장시원 의원은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전국이 주목하는 정치인이 된다는 것을 제가 서울에서 일부러 울진에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울진의 자랑, 경북의 자존심, 한국 정치의 희망 장시원, 울진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도의원으로 반드시 뽑아주십시오. 그렇다면 전국이 주목하는 정치인이 될 거라는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지원 연설에 나섰고요. 그리고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는 기록과 취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잠깐 한숨 돌리면서 이번 지방선거 최고의 후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20명의 후보를 전국 곳곳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자 순서상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소개를 했었고, 네,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김수민 씨가 거기 가서 돕는 걸 보니 뭐랄까 이렇게 더 도와서 힘이 많이 되시려고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이길 곳에 가서 편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사실 기분 내러 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름을, 존재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드디어 실물로 이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 의원 3선을 거쳐서 지금 경북도의회 첫 입성을 노리는 장시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시원입니다. 이렇게 뉴스민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정말 이 기세를 바탕으로 해서 꼭 선거는 전쟁이 아니라 축제죠. 이 축제판의 주인공이 돼서 한번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신나게 한번 열심히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꼭 좋은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싱숭생숭님이 포스터 디자인 푸릇푸릇해서 좋네요 하셨습니다. 처음에 울진군의원 초선할 때도 로고 색이 좀 푸른색, 녹색 계통이었었나요? 예, 처음에 이제 출마할 때부터 늘 네. 이렇게 운동복도 그렇고, 네네. 이제 배경도 그린색을 많이 썼죠. 네, 녹색을 네. 많이 썼죠. 예, 녹색이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이렇게 또 맞고 또 정감이 있고 네. 또 편안하더라고요, 이 색깔이요. 네네. 네. 친환경 무슨 상도 받으셨죠? 의원 예. 대상인가요? 그렇죠. 그게 2017년에 친환경 우수 의원상. 예. 친환경 우수 의원상. 예,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상이었죠. 네, 최우수입니다. 우수 예. 아닙니다. 최우수. 네. 근데 친환경은 어차피 이 지구가 여러 가지 온난화라든지 네. 기후 변화가 많은 이런 시점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또 만들어가는 건 필요하죠, 보면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이런 상도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라보 의원님 하시는 분이 있군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제 장시원 의원께서 라보를 타고 다녔다. 한 몇 년 끌고 다녔습니까? 제가 한 15년쯤 됐죠. 아, 처음에 네. 이제 저 차를 사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서울예술전문대학교 극작과를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뭐 이제 이 댐 그 반대 때문에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뭐 생활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제가 서울예전 동기들 중에 이 공연, 마술이라든지 마임이라든지 인연극 하는 그런 동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기들을 이제 부탁을 했죠. 울진에 사실 이런 뭐 이 문화 공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울진에 공연을 많이 했는데 공연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홍보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 플랜카드를 맨날 현수막을 맨날 이렇게 그 비싼 돈 들여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라보 트럭 뒤에다가 광고판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홍보를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차를 구입을 했던 거였죠. 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차에다가 이 광고판을 홍보를 해서 다니는 게 굉장히 좀 그 이색적이었는가 봐요. 네. 예, 그래서 눈에도 많이 띄었고 또 여기 지역에 또 엄마들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공연도 참 많이 했었죠. 네. 그 공연 홍보용으로 구입했던 게 아, 15년 전에 네. 저 차였죠. 네. 그리고 지금 저 차량으로 또 선거운동 또.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지금 네. 평상시에도 의정 활동할 때도 네. 제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네. 네. 그래서 국민분들이 차를 보면 아이고 장시원이가 이 부근에 있구나 이렇게 아실 정도가 됐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차문도 안 잠그고 다녀요. 네네. 예, 한번 제 차인지 알기 때문에 네. 예,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아니 잠깐만 훈훈해질 뻔했는데 차문 안 잠그고 다닌다는 것은 워낙 지역 인심이 좋아서 아, 그럴 수도 있죠. 믿고 안 잠그는 줄 알았는데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감히 누가 손을 못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사실 또 차 안에 또 기중품도 없고 네. 예. 어차피 훔쳐갈 게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차 키를 또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 또 불편하기도 하니까 그냥 아, 예. 그래도 여기서는 뭐 아직 우리 울진 시골은 네. 울진은 그래도 또 이웃간에 다 알기 때문에 네. 예. 또 제 차인 줄 알기 때문에 또 라보 트럭에서 뭐 또 가져갈 게 있겠어요. 예.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예, 네네. 하고 있죠. 요즘에 선거운동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참 이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네. 그 참 정당이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뭐 저는 이렇게 괜찮은데 뭐 이렇게 많은 주민들 또 지지자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죠. 뭐 네. 정당이면 참 쉽게 또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정당이 아니어서 혹시나 뭐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선거를 하면서 뭐 조직도 없어요. 뭐 각 지역마다 뭐 이렇게 뭐 조직 이러는데 저는 네. 조직도 없고 사실 저는 뭐 어디 조직을 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네. 이 개소식을 이제 하잖아요. 네네. 사실 개소식을 할 때도 그 부를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어서 저는 아니던데 그- 내가 아까 선거운동 다녀보니까 아는 사람이 엄청 많으시던데. 근데 그거 좀 뭐냐면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들 일반 주민들이에요. 네네. 주민들은 굳이 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안 오는 분들이죠. 예를 들면 잘 개소식에 나타나시는 예 분들. 개소식에 오는 분들은 그래도 뭐 지역에 좀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는 그렇죠. 분들이 이제 네. 오시는데 저를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사실 오기는 하지만은 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일반 뭐 그냥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네. 주민들은 굳이 이 선거 사무소에 방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특정 시간대에 개소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 많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많으면 또 적으면 또 적다고 할 거고. 네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장시원 선거 사무소 방문의 날을 저는 계속 했었죠. 아, 그래서 방문을 이번에도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 예, 언제든지, 언제든지 예. 오십시오. 와서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고 네. 차도 한잔할 수 있는데 네네. 개소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와도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뿐더러 네. 그걸 좀 커버도 하고 아까 또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개소식에 와달라고 전화는 저희 거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적게 오는 것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목적도 있고 네. 뭐 그렇게 해왔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번에 뭐 선거 분위기는
하여튼 지금까지 선거를 하면서 이렇게 느낌이 좋은 선거는 사실 처음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3번이나 군의원을 하셨는데 그보다 느낌이 더 좋단 말입니까? 아, 그렇죠. 일단은 뭐 네. 당락은 일단 뒤에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선거 운동하면서 느낌은 지금이 최고 좋아요. 아, 네네. 예. 그 울진 군의회 의원 하실 때 지역구가 울진읍 금강성면. 울진읍하고 금강송면이고 예. 그러면 요번에 울진 도의원에 출마를 경북 도의원에 출마를 하시면서 울진 전역으로 선거운동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그 울진군이 그 2개 선거구였죠. 네. 예, 1선거구, 2선거구였는데 이번에 인구가 한 2,000명이 좀 부족해서 아, 네네. 통합이 돼서 이제 한 명으로 됐죠. 네. 그래서 이제 2개 읍면에서 이제는 10개 읍면으로 예, 확대가 된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본인 지역구가 아니었던 지역들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반응이? 그쪽이 좀 관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것. 원래는 이제 네. 저희들 10개 읍면인데 우리 울진군이 좀 이렇게 좀 해안선 따라 좀 긴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북부 아래 위로 지역에 긴가요? 예, 위아래로 그러죠. 예. 한국의 칠레 예, 그래서 이 이제 정도는 아닌가? 좀 길기 때문에 우리 북부 지역은 우리 울진읍, 금강송면, 죽변 북면이죠. 네네. 그리고 남부 지역은 이제 건남부터 이제 저 구포까지인데 사실은 이 북부 지역 후보들은 남부 지역이 잘 모르고 남부 지역 후보들은 또 북부 지역을 또 모르기 때문에 아, 네.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군수와랑 똑같은 그런 선구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뭐 남부 지역이라도 저도 뭐 의정 활동하면서 사실 그동안 또 주민들과 많이 또 소통도 했었고 네. 또 이런 해서 뭐 아마 또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남부 지역에 이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남부 지역 후보가 3분이 있었는데 네네. 경선에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음. 이번에 좀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북부 지역에 이제 한 명, 이제 북부 지역에 한 명이랑 남부 지역에 3명이 경선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네. 북부 지역에서 한 분이 돼가지고 지금 남부 지역에 후보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뭐 어차피 남부 지역에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지도라든지 기타 이런 그동안 이제 이렇게 왕래도 있었고 뭐 소통도 네. 있었고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좀 저를 많이 좀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그 혹시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지지 주민분이 장시원 의원을 지지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히는 많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좋은 새로운 지지층이 또 확보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근데 여기가 지역이 이제 좁고 그다음에 참 지역은 넓어도 네. 사실 인구가 많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는 다 뭐 보면은 지연, 실연, 뭐 학연도 있고 또 누가 누군지를 다 아는 그런 네. 또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뭐 특히 고마운 거는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정당 후보가 아니어도 군수도 무소속이 되고 네. 또 도의원도 무소속되고 또 기초의원들도 무소속을 이제 당선되는 네. 또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그 특정 정당에 대해서 묻지마 투표를 한다면은 사실은 아무리 인지도가 있어도 저는 당선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뭐 사람을 보고 저는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울진군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 후자가 된다면은 네. 아마 저도 꼭 뭐 좋은 결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선거 운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네. 군의원 지역구가 아니었던 지역의 경우도 이제 장시원 의원께서 3선을 하셨고 의장도 하셨죠. 군의회 예, 의장을 하시면 의장하면 또 여기저기 행사 같은 데도 자주 가실 텐데 예. 그쪽 지역에서도 뭐 인사말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미 인지도는 어느 정도 높아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는 이제 인지도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저도 사실은 초선, 재선, 3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식상한 인물로 네. 구시대적인 인물로 이제 비춰질 수 있잖아, 맞죠? 아직 그러진 않은 예,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이번에도 도의원으로도 출마할 수 있고 당선도 가능한 것도 아마 이제 조금 그런 구태적인 그런 이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네. 또 제가 또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제가 뭐 그 라디오 생방송 이제 인터뷰라든지 또 뉴스 인터뷰 또 TV 출연들 굉장히 많이 하면서 또 주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울진에도 좀 저런 의원이 좀 필요하구나. 네. 무소속이어도 저런 의원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장으로서 가서 뭐 축사하고 주민들 만나는 것보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에도 뭐 남부 이제 지역에서 우리 울진 지역에서도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다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네. 주민들도 아마 실내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를 이렇게 지지를 해 주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지금 그러면 이제 경쟁 후보 포함해서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 한 명이랑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 도의원이셨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후보분 한 분 해서 그분은 저랑 경선은 안 하고 경선에 이제 이렇게 배제? 오르지 못했었죠. 배제된 분이죠. 컷오프되신 분이고. 그렇죠. 그 현역 도의원이세요? 현역 도의원입니다. 현역 도의원 무소속,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장시원 의원하고 3명. 3파전이다. 예.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팽팽한 대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구도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 만약에 이제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의 묻지마 투표라든지 네. 더군다나 또 윤석열 또 대통령이 취임한 지 며칠 이제 안 됐잖아 맞죠? 네. 그런 분위기가 울진에도 있다면은 뭐 제가 아무리 예를 들면 네. 뭐 사람을 보고 찍는데도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제가 여론을 좀 수렴해보고 좀 주민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이 도의원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정당이 아니어도 이렇게 뭐 사람 보고 선택을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뭐 제가 봐도 뭐 그걸 믿고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예. 저도 아까 오전에 4번의 지원 연설을 했는데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여기 지금 거리에 걸어가시는 지나가시는 국민분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을 거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을 텐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도지사에도 투표용지 올라오고 비례대표도 있고 많다 찍으려면은 굳이 도의원까지 그렇게 찍을 필요 없다 이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또 항상 우리 쪽에서 이쪽에서 연설하기 전에 선거운동하기 전에 보면은 한꺼번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러니까 군수 후보, 군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 막 몰려와서 그렇죠. 도지사 쪽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다 밀어달라.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막 적극적으로 팔다시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아 요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론 국민의힘의 지지자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쪽은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도의원이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있고 도의원만큼은 사람 보고 찍어달라 말씀을 드렸고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장시원이 당이 있다면 울진당이다. 주민분들이 울진당 당원이고 장시원 의원을 당 대표로 생각하시고 울진에 진짜 뭐 당 지지를 떠나서 울진 대표만큼은 무소속 장시원 후보를 찍어주십사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국민들이 아 맞다라고 생각을 공감을 하신다면은 저는 시너지 효과가 많을 거고 맞죠. 네네.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오히려 말 안 해면 못한 그런 상황일 텐데 네. 제가 지금 이번에 선거 슬로건이 그 경북도의회에서 1등 도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 많아서 물어봤죠. 제가 이 슬로건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아 맞다 장시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에이 장시원이는 뭐 2등 3등도 못하고 그럴 사람이 1등이라고 쓰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 장시원이라면 충분히 그래도 1등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이제 여론을 이제 수렴을 네. 했죠. 네. 또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이 군의원 3선을 마치고 도의원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굳이 예를 들면 도의원을 출마해야 될 이유도 없고 네. 도의원이 돼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도의원 그 경북도의회에서 하여튼 1등 도의원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다부지고 당당하고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원 연설할 때의 표현이 이번에 뽑아주시면 경북도지사에 맞먹는 의원이 나오는 거다. 61명이죠. 이번에 뽑는 경북도의원이 61명인데 61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도지사에 맞먹는 도의원이 나오는 것이고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저희 뉴스 밑장 멤버들하고
식사하려고 이동을 하는데 택시를 탔거든요. 네. 택시 기사분한테 좀 여쭤보니까 택시 기사분의 말씀으로는 자기가 봤을 땐 도의원 선거는 3파전인데 양강구도로 가고 있다. 네. 예, 그 국민의힘 후보하고 장시원 후보의 양강구도로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서도 근데 이 동네는요, 국민의힘 다 국민의힘 찍고 이래가지고 재미도 없고 경쟁도 안 되고 이렇다. 이렇게 막 약간 자조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넘어야 될 산이 이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퍼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연설 때 드린 얘기가 이미 울진 국민들은 장시원 의원을 무소속으로 3선까지 선택을 한 동네고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시원 의원하고 비슷하게 훌륭한 의원들이나 후보들이 있었는데 수도권에도 여러 명 있었는데 많이들 떨어졌다.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장시원 의원이고 울진 국민들이 그 선택을 이미 하셨던 분들이라서 이번에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투표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예, 진짜 지금 이게 제가 일부러 장시원 의원 후보를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흐름이 어떻게 보면 울진에서 정치하신 것도 장시원 후보의 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괜찮은 의원이나 후보들이 거대 양당에 속해 있지 않으면 막 우수수 떨어져 왔거든요. 몇 번 선거하는 동안에. 그나마 저하고 장 의원께서 처음에 당선돼서 했던 2010년 그때 좀 많았는데 그 의원들의 동태와 그 진로를 파악을 해보면 2014년에 오르르 떨어지고 18년에 오르르 떨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울진이기 때문에 장시원 의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무소속으로 이제 그 도의원이 되면은 과연 네. 예산 확보라든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국회의원들도 지금 3선, 4선 한 분 중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의원들도 많이 있고요. 네. 초선이어도 존재감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또 당 소속이라 해도 그 의원이 존재감이 없거나 또 뭐 소통을 못하고 활동적이지 못하다면은 뭐 당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생각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은 분명히 아마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존재감이 아마 분명히 그렇죠. 네.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분명히 업이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의원 활동도 존재감 있는 의원이 되어서 반드시 뭐 예산 확보하고 뭐 기타 우리 울진군과 우리 울진 국민들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그 역할을 제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또 지역의 국회의원은 또 국민의힘이고 네. 또 뭐 또 지역의 또 군의원들 또 그다음에 군수도 이제 선거 결과는 봐야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뭐 소통하고 협치하고 또 함께 또 상의하고 만들어 간다면은 오히려 그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경북도의 안에서 다양한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오히려 더 저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예. 그 예산 획득의 측면으로 봐도 제가 연설 때도 오늘 얘기를 주민들한테 드렸는데 큰 당 의원 찍어주면은 예산 잘 따올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큰 당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도의회 안에 들어가면 만약에 울진에서 큰 당 의원이 배출된다고 칩시다. 그럼 들어가면 큰 당 안에서 서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 당 안에서도 예를 들어 저희 인구 많은 지역 쪽 사람들이 혹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쪽을 포함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야 울진 너네는 인구도 좀 작고 하니까 좀 기다려. 예, 좀 뒤에 해라 예산 가져가는 거. 그래서 안에서 배제돼 버려서 오히려 큰 당에서 밀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맞네요. 예. 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으니. 예. 근데 그냥 당의 일원으로 이미 들어가 버린 이상은 만약에 그것을 힘에서 밀려버리면 더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구미시의회 의원 선거 나갔을 때 이 논리를 썼어요. 그때 구미가 뭐 세종시 수정안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것 때문에 구미 공단의 위기가 커지고 있었는데 예. 한나라당 사람 뽑아주면은 구미 한나라당은 서울 한나라당한테 진다고. 그래서 이거 혼내주려면 한나라당 아닌 후보를 찍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슷한 이치인데 저는 예산 따오는 거, 뭐 속칭 그냥 직설적으로 따온다고 표현했을 때 따오는 것도 차라리 좀 색다른 의원이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오는 것도 도지사를 설득하고 공무원을 설득하는 건데 결국엔 그 논리, 합리성 이걸로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장시원 의원 같은 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맞죠.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 정도의 이제 경제 성장, 그다음에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네. 저는 정치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 이제 대변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죠. 네. 그래 놓고 본다면 우리가 특정 정당이 이제 경상도에서 이제 뭐 압승을 하고 또 전라도에서 압승을 하고 네. 이것이 그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이 견제와 또 다양한 그 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곳은 네. 저는 그 죽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울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뭐 정당을 이렇게 가입하지 않은 거는 어쨌든 기초 의원은 이제 정당이 저는 그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공천제. 예, 그렇죠. 예, 네. 공천제가 폐지돼야 되는데 그 신념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뭐 정당 그 가입에 대한 이제 이렇게 뭐 주변 사람들이 권유가 참 많았었는데 네. 저도 사실 도의원 되고 싶죠. 네. 하지만 경북 도의원이 되고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뭐 어디 정당에 입당해서 한다면은 당선은 뭐 공천을 받고 당선은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전부일까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아마 당선은 되겠지만은 국민들에게도 장시원도 역시 똑같구나. 장시원도 결국은 이렇게 이 의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신을 바꾸는구나.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상황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당선이 되는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 가치를 오히려 네. 지켜주는 것이 그동안 저를 삼선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에 대한 그 도리 또 신뢰를 지켜가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운명이라든지 숙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거죠. 네네. 예, 하여튼 뭐 아마 이런 이제 이 소신 이런 부분들을 또 일관된 모습을 아마 우리 국민들도 높이 평가를 해줘서 좀 절대적으로 좀 뭐 댕겨보면은 찐팬입니다 하는 분들이 목소리 많으세요. 네네. 사실 찐팬이라는 얘기는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보면요. 네네. 그런 걸 가면은 이제 가는 데마다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연설할 때 예. 어떤 한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 70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예. 장시원 씨 사랑합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요. 네, 안 계실 때 제가 그 어시장 입구 쪽에서 예. 연설을 했는데 예, 그런 분도 있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제가 그런 일관된 모습, 소신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냥 일반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 도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제 가치는 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뭐 하여튼 하여튼 소신을 하여튼 지키면서 이렇게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다면은 저한테는 참 큰 그 복이라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어제 울진에 도착하고 현수막과 이 선거 사무실 이게 컨테이너죠. 예, 그렇죠. 네, 컨테이너로 돼 있는 선거 사무실 전경을 찍어서 SNS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울진 3년 사는 동안 성실한 모습 잘 봤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울진에 안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도의원 출마하시는군요. 응원합니다. 이런 글을 또 예, 뭐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야,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함께 하시는 맞죠? 네. 제가 큰 복입니다. 네. 그 이번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로 좀 별로 의미가 없는 뭐 그냥 대선의 연장전처럼 치르고 있고 해서 묘미도 없고 예, 그런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방의원 선거는 눈에 잘 안 띌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라도 한번 좀 알려보고 싶다라는 게 저희 취지였습니다. 아마 맞죠. 지금 우리 울진 국민들도 네. 지금 선거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장시원 의원이 그 후보가 이제 도의원에 당선될 거냐 안 될 거냐 아마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주민들 속에서도 하나의 선거 이슈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주민들이 장시원 의원이 안 되면 어떡하나 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우리가 10명을 만나고 100명을 만나서 다 부탁을 해야만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선거 운동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 선거는 참 어렵지 않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지금 지금 부탁을 하지 않아도 댕겨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찐팬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그 각 뭐
아들부터 해가지고 네. 뭐 기타 이런 친척들 지인들에게 장시원 후보를 좀 찍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네. 우리가 댕겨 보면은 알잖아요. 네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도 같이 다니지 않고 혼자 이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럼 옆에 같이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 어려울 건데 네네. 저는 혼자 가기 때문에 아하. 이분들이 네. 그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고 네. 또 듣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가면은 이제 아무 데도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내가 찐팬이고 여기에 전화해놓고 저기에 전화하고 우리 뭐 후보분들은 울진에 우리 사돈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있다. 네. 그게 연락을 이제 해놨다. 그다음에 저를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참 전화를 참 해줘야겠다라는 네, 분도 네. 있고 그다음에 또 죽변이나 울진이나 뭐 북면 쪽에 있는 분들도 뭐 서면에 뭐 금강북면에 있는 분들도 아 마침 우리 그 이제 잘 아는 사람이 그 후포에 있고 평야에 있고 온정에 있으니까 내가 전화를 좀 하겠다. 네. 그거는 기성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건남도 그렇고 매화도 그렇고 네. 이렇게 정말 뭐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껴요. 이러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굉장히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인기가 또 좋고 여론이 좋으면은 다들 자만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거리 퇴근 인사나 출근 인사할 때도 1시간 해도 이 여론이 좋다고 여론이 좋은 걸 느끼니까 네.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1시간만 하고 그만둔다가 아니라 네. 1시간 했으니까 10분 더 하지. 음. 그러면서 이게 2시간이 되고요. 네. 2시간 하다 서 있다 보면 또 차들이 또 오잖아요. 네. 그럼 내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3시간까지도 한번 인터넷 해본 적이 있죠. 네. 더군다나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차가 지나가면은 특히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도의원 후보자 장시원입니다. 이러면서 차가 그 신호등 걸려서 만약에 서 있으면은 신호 네. 걸려서 서 있으면은 정말 그 애많은 의원이 아니라 일하는 의원으로 보답하고 경상북도 의회에서 1등 도의원 역할을 하겠습니다는 네. 그 멘트를 저는 계속해요. 네. 3시간 동안 계속 그 멘트를 하죠. 그래도 힘든 줄 모르겠어요. 네네. 아마 그게 어차피 여론이 좋아도 끝까지 가야 되고 여론이 안 좋아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마 네. 이렇게 여론이 또 좋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성원을 해주시니까 아마 그게 더 네.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 보면요. 네. 예. 1등 도의원 구호는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많이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국민의힘 깃발 달면은 당선이 되기 쉬우니까 경북 도의회에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예. 혹은 이제 국회의원 한테 잘 보여서 들어온 사람이 많을 건데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제일 독보적일 거다. 그렇죠. 이런 것을 바로 연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하여튼 그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1등 이제 도의원이라 했을 때 제 옷에 맞느냐, 네. 제 몸에 맞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꼭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연설을 하면서 보면 제가 이제 연설할 때 뭐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간에 일단은 그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울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울진으로 왔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도 지방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연설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연설을 하면 제가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연설을 하면 그 들으시는 상인분들이 수긍이 간다는 표정이에요. 서울에서 사람이 올 거라는 걸 예측을 못 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왔을 때 할만하구나, 할만하다, 와서 이렇게까지 지원 연설을 할만하다라는 그런 표정을 예, 저는 읽었습니다. 특히 그 상인분들 중에 나이가 한 40대 정도, 50대 정도 되는 분들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이제 뭐 사실 그냥 우리가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고 네. 우리 이제 초선이라도 했던 분들은 재선 이상 할 때는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선거가 참 이게 참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죠. 왜냐면 우리도 선거를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 수도 있고 또
또 주민들을 만나서 그동안 또 못했던 부분들을 또 보완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다시 점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참 이 선거가 참 저는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죠. 네. 만약에 이 선거, 이 평가를, 심판을 받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다 독재를 했었잖아, 맞지 보면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참 이 그 주민들이 그런 반응들, 또 주민들의 그런 느낌들, 또 주민들을 저도 가면은 이제 찐팬이라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조금 부족했다라고 좀 쓴소리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러세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저는 쓴소리가 결국은 당장은 듣기는 싫어도 그것이 결국은 저를 성장하고 또 네. 성숙하는 데 굉장히 그 좋은 그 밑거름이라 생각하죠. 네. 네. 예, 그런 이제 걸음들을 그 선거 운동을 통해서 또 주민들을 만남으로 해서 또 한번 이거는 이렇게 내가 반성도 좀 해야 되고 앞으로 또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또 보완을 해야겠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 선거는 굉장히 뭐 힘은 들고 하지만은 또 우리 또 저도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또 울진의 또 정치 이런 뭐 지형들도 한 번 네.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뭐 참 좋은 그런 선거 그런 이제 좋은 제도 같아요. 네. 네. 그 조금 이제 뭐 과거 의정 활동에 대한 것들 뭐 잠깐이나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예, 의원, 군의원 하시면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는 일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뭐 몇 가지만이라도 소개를 예. 해주시죠. 우리 울진군이 23개 시군 중에서 이 가수농업이 거의 뭐 최하위였었죠. 그래요? 예. 과수 농업이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이 송이라든지 네. 뭐 이제 어업을 통해서 사실 소득이 좀 있었지만은 네네. 이 가수 쪽으로는 거의 우리가 23개 시군을 비교해봐도 네. 거의 뭐 이렇게 도로부터 지원도 안 받고 뭐 음. 그랬던 상황인데 네네. 제가 이제 도의원이 되면서 우리가 매일 보면은 뭐 고추라든지 뭐 네. 마늘이라든지 뭐 1년생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소득이 맨날 똑같은 거예요. 주로 해도 1년생 작물들. 예. 그다음에 소득도 높지 않고. 네. 근데 영등급만 해도 이 복숭아, 네. 이 사과, 포도 농사를 지어서 굉장히 이 농가들이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군정 질문이라든지 우리 간담회라든지 네. 또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군에도 좀 이제 이런 좀 가수농업 쪽으로 해서 우리도 좀 억대 부자 네. 또 농민들도 좀 수입을 좀 많이 얻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데 그동안 이것을 좀 제대로 좀 짚질 못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도 이제 이 가수농업 쪽으로도 좀 예산도 많이 좀 투입하고 네. 또 이제 교육도 많이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이 가장 또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우리 그 우리가 엑스포 행사를 했던 이제 네. 왕비천 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건너에 보면요. 엑스포를 했죠? 2005년도 이제 그 농업 엑스포를 두 농업 번 엑스포. 했었죠. 예. 예. 그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옛날에 그 군부대였는데 네. 그 군부대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그것을 네네. 이제 이게 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 공원을 이제 우리가 국가 이제 정원 공모 신청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네. 왜냐면은 여기가 보면 바다와 강과 숲이 있어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든지 태화강, 네. 그다음에 저쪽에 남이섬, 네.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 여기 왕비천 공원이 네. 절대로 이제 뒤지지가 않죠. 근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제 이걸 관리 못하고 제대로 이것을 정립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네네. 그것도 이제 제가 군에다가 이제 군에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군에서도 이제 국가 이제 정원 네.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그 단계를 밟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군 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등급도 낮고 굉장히 옛날 이제 꼭 새마을 때 네. 지었는 그런 형태여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시장 이제 우리 군청을 신축을 하느냐 옮기느냐 이거 때문에 계속 그동안 올 수도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신축이냐 이전이냐 이전. 이거는 뒤에 생각하자. 기금을 조성을 하자. 네. 기금을 조성을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일단 이 청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다 100% 많이 공감을 하는데 네. 단지 이전을 하느냐 여기에서
신축을 하느냐 이거에 네. 대해서는 찬반이 굉장히 네. 많은 편이죠.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추진도 못하면 안 되니까 일단 기금 네. 조성을 해서 그 기금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정말 국민들에게 여론 수렴하고 의견을 뭡니까 듣고 해가지고 결정을 네. 하자. 네. 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군에서도 드디어 아. 이제 그 청사 기금을 이제 조성을 하고 있죠. 네. 예. 아. 그리고 뭐 기타 뭐 이런저런 뭐 그런 뭐 6대, 7대 때는 이제 그냥 의원이었고 또 3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의장도 했었고 네. 네. 이제는 뭐 작은 뭐 지역의 뭐 민원 해결도 뭐 있지만은 좀 네. 이런 좀 큰 그림을 좀 많이 좀 그렸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도 그 관광의 해 이제 우리도 보면 외국에 가 보면은 뭐 2020년, 2021년, 뭐 네. 2021년 뭐 관광의 해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관광 그 인프라를 많이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구축도 하고 네. 뭐 그런 제안도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제 2022년, 2023년 울진 방문의 해 뭐 그런 아. 부분들도 지금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좀 그 삼선에 맞게끔 좀 큰 시야로 네. 예, 좀 넓은 시야로 좀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했었죠. 네. 채팅창에서 이번에 건설되는 동해선 관련 공약이 있나요? 라는 질문. 철도 말입니까? 동해선이면은 철도겠죠? 선이라고 예. 표현했으면.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도의원이 이제 이 공약을 하는 것은 굉장히 네. 좀 무리가 있다. 만약 군의원이나 군수는 네. 네. 뭐 공약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울진군에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네. 경북도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고 네. 네. 또 경북도에 또 이제 그런 사업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제 푸싱을 해야 될 상황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죠. 울진군의 고속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들인데 아, 예. 이걸 경상북도 이거 우리 울진군에서는 매일 고속도로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철도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네. KTX가 지금 3천까지도 올리고 하는데 우리 울진까지 얘기도 하는데 아. 근데 이걸 우리 울진군에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이런 상황들이 좀 힘이 좀 벅차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우리 울진군의 고속도로와 그 동해선 네.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경상북도의 주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군에도 앞장서고 우리 군보다도 경상북도에서도 지역 균형 개발이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안동이라든지 뭐 구미, 김천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이 경상북도에서도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최고 이제 위쪽이고 최고 끝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관심이 조금 덜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에서 지역 균형 개발 차원이라도 우리 뭐 영덕이라든지 우리 울진이라든지 봉화, 영주 이런 데다가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투입을 해서 좀 지역 주민들도 좀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 사업들을 주요 사업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제가 악착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밖에 몇 가지만 좀 공약 중에 좀 더 홍보를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죠. 지금 그 봉화에 가면은 그러니까 춘향이죠. 춘향에 네. 가면 4,000명 정도가 타는데 거기에 임대 주택을 그 얼마 전에 80호를 지었더라고요. 춘향이요? 예, 춘향면입니다. 아, 나 또 예. 춘향이가 4,000명 산다고 춘향면. 춘향이는 예, 나머지 제가 사투리를 쓰니까 이게 맞아 발음이 옳다. 예. 그 억지 춘향 할 때가 제가 알기로는 봉화군 춘향. 예, 맞아요. 예, 그 맞죠. 예. 네, 거기 옛날에 뭐 철도를 깔 때인가 뭐 하여튼 뭘 억지로 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울진군에도 보면 사실 임대주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 뭐 특정 이제 지역에 뭐 300세대, 400세대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네. 각 읍면마다 예를 들면 뭐 매화면이나 뭐 평야, 기성에도 보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뭐 50세대, 30세대, 뭐 80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소 단위로 좀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이 임대주택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읍내에 나와서 사는 것보다는 네. 그 해당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좀 임대주택을 좀 그 각 읍면별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주변에 보면 비상할주라고 있습니다. 바로 발전소 바로 옆에 있죠.
원래 활주로로 썼던. 예, 원래 이제 그 비상시에 네네. 그 전투기들이 이제 내리고 뜨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설인데 네. 그게 옆에 이제 발전소가 있죠, 지금도. 아. 원래 비상할주로가 먼저 있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발전소 옆에 비상할주로 사실 그거는 안 맞잖아 보면요. 그렇죠. 그거 원래 뭐 비행 금지 구역으로 이제 설정돼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지금 뭐 신한울 3, 4호기 뭐 건설 재개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3, 4호기 건설 이제 중에 네. 이 비상할주로는 반드시 폐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것이 뭐 국방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현안들이 뭐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지금 발전소도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뭐 지을 상황이어도 안 짓고 있었고, 네. 지금은 또 정권이 또 바뀌니까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주변 비상할주로도 저는 이 정권에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충분히 이것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비상할주로는 반드시 좀 폐쇄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덕구 온천이나 배감 온천 또 석류굴 지금 전에 참 이 온천물이 굉장히 좋고 이 굴도 굉장히 좋은데 네. 좀 여러 가지 좀 시설들이 좀 낙후돼 가지고 좀 관광객들이 좀 멀어져 뭐 잘 오지 않는 곳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한 60대, 70대 분들은 아마 이 배감 온천이나 이쪽에 덕구 온천 쪽에 아마 신혼여행 굉장히 많이 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60대, 70대들은 아마 수학여행을 우리 울진군 석류굴에 굉장히 많이 왔을 거예요. 예, 그렇죠. 석류굴에.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 추억의 석류굴, 배감온천, 덕구온천을 지금 우리 군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울진화가 그동안 이제 뭐 인프라도 없는 이런 각종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요. 수백억을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네네. 저는 오히려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예산을 울진에 없던 것을 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석류굴, 배감온천, 이 덕구온천을 이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현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기존의 관광지도 뭡니까 우리가 살리고 네. 또 관광객들도 좀 유입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이제 저는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지금도 울진이 살아갈 것은 첫째도 관광, 네. 둘째도 관광, 셋째도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엑스포 아까 왕피천 공원이 그 숲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 조상으로부터 그 소나무 숲을 우리도 물려받았듯이 우리도 지금 뭐 이 각종 이제 이 해안 쪽이라든지 그런 우리 군 유지에 네. 자꾸 이렇게 시설만 짓지 말고 우리도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도 숲을 만들어서 우리 뭐 50년, 100년 네. 뒤에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이런 엑스포 공원 숲을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듯이 이렇게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네. 예. 하여튼 좀 그래서 좀 넓은 좀 그 사고를 좀 가지고 큰 틀 속에서 좀 이제 이 군에 또 이렇게 많이 제안해 왔었고 또 도의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또 도의원이 돼서도 좀 그런 좀 큼직큼직한 네. 그런 좀 이제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상북도에서 우리 울진군화가 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관광 같은 경우 관광지를 잘못 추구하면은 지역이 파괴된다거나 그렇죠. 예. 생태계도 파괴되고 경제적으로도 파괴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뭐 막 난개발, 대규모 개발이 아닌 뭐 되살리고 재생하고 또 있는 걸 더 의미 부여하고 이런 재발견이랄까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 경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예,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고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잖아요. 네. 가면은 이제 이 주차장과 화장실을 반대편에 놔두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 화장실 앞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일부러 이렇게 그 이 화장실이 여기 있다면 주차장을 이쪽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은 차에 내려서 화장실 가기 전에 거기서 뭘 사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네. 또 갔다 오면서도. 네. 근데 우리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관광 이제 시설을 보면은 관광객들이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한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케이블카도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바로 매표소 최고 좋은 위치에 화장실이 있어요. 네. 거기는 오히려 우리가 농산물 판매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화장실은 내가 거리가 멀어도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농산물은 굳이 내가 가서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길목에다 둬가지고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스카이 우리가 레일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있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참 좋아요 보면요. 네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음. 오히려 이 그 안에는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네. 주차장은 좀 밖에다가 좀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땀도 흘리고 아. 예, 배도 고프게 하고 예, 그다음에 그 가는 곳 길목에 상권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하죠. 네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앞에 아. 차를 쉽게 이제 네. 대고 네. 이런 걸 이제 추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그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관광 그거 뭐 시설만 즐기고는 바로 차 타고 가버리는 네네. 이런 형태의 관광이라면은 네. 저는 100만 명이 오는 것보다 네. 100만 명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그냥 쌩 지나가는 것보다 네. 10만 명이 오고 10,000명이 와도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지역에서 머무는 이런 형태의 그 관광지 쪽으로 우리가 네. 머리를 이제 또 쓰고 그렇게 또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전에 이제 우물박개구리라는 예. 여행사죠. 예, 여행사. 여행사였죠. 네. 관광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사는 그거였죠. 제가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꿈이 그거였어요. 외국에 나가 사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울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이제 이렇게 직장하고 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돈을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해외에 내가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해외에 나가서도 나는 막노동을 하더라도 나는 외국에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일본을 한번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울진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해에 내가 일본을 내가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 우리 울진 사람들 보고 같이 한번 갈래요 이러니까 내가 한번 같이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갔는데 가니까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아. 예, 오사카가 워낙 네. 크잖아요. 네네. 나는 그냥 가면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머릿속에 그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을 이제 우리가 패키지가 아니라 이제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네. 기차를 타는 여행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뭐 갔다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거기 또 일본 한번 안 갑니까? 이러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갔었죠. 지금까지 저랑 같이 일본 갔다 온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넘죠. 많이 댕겼었죠. 네. 그런데 이제 울진 주민분들. 울진 주민들, 학생들, 엄마들, 아빠들 들어갔는데 근데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 여행사 등록을 안 하고 네. 그렇게 여행을 가면은 그거는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러면 여행사 등록을 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 네. 그래서 여행업을 하는 건 아니었고 네. 이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여행사가 필요했던 거였었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놓고 보면은 그때 만약 일본 대중교통 여행사를 제가 뭐 정말 전업을 했더라면 아마 텀새 시장에서 아마 지금 굉장히 성장했을 예, 그런 이제 여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지금도 좀 아쉽긴 하죠. 그거는 현재 회사는 운영 안 되고. 예, 아니 원래 여행사는 원래 운영은 안 해. 단 여름 때, 겨울방학 때 그냥 가기 위해서 그게 이제 여행사가 필요했으니까요. 정치를 오래 하시고 일단은 오래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만두시게 되면 다시 여시죠. 그때는 힘이 없지 않을 것 같아.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안 하셔도 노하우라도 전수를 다른 분들한테 또 지역 사회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 나누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마지막 인사를 좀 이제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제 며칠 남았죠? 한 열흘 남았나요? 예, 오늘이 22일이니까 6월 1일까지 뭐 일수로 치면 열흘 좀 남았습니다. 마지막 선거 운동에 임하는 각오와 또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수민 그 평론가가 이 장시원 후보는 뭐 이게 울진만의 이렇게 후보가 아니라 뭐 전국에서
좀 이렇게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진다는 말을 듣고 참 이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당 후보가 아닌 그런 저 장시원도 당선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 이번 선거에 또 특정 정당 속에서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미를 좀 가지는 그런 이제 선거로 저도 한 단계 더 높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울진 국민들께서 정말 무소속인 저 장시원을 이렇게 3선 동안 만들어 주신 것은 제가 잘났어, 제가 잘 알았어 이렇게 저 선택해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마음, 국민들의 그 바람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꼭 이번에 그 당선을 좀 시켜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애엠하는 그런 의원이 아니라 일하는 의원, 그다음에 경상북도 내에서도 좀 1등 역할을 하는 그런 도의원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무조건 경북 도의원을 하고는 싶어요. 또 해야 되고요. 하지만 안다고 해서 저를 찍어주고 또 제 밴드에 가입을 했다 해서 찍어주고 집안이어서 찍어주고 이렇게 찍는다면은 저는 우리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그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진군 큰 틀에서 우리 또 대한민국의 또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그것은 정치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시원을 이제 많은 분들 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또 평가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장시원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또 잘할 수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정말로 꼭 선택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 소문을 좀 많이 좀 내어서 꼭 좀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장시원이 앞만 봐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도 저를 선택하시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특정 정당 그다음에 지연 혈연 학연을 좀 벗어나서 정말로 지역을 좀 발전시키고 지역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일할 수 있는 의원들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선출길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뽑아야만 우리 울진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도 지금보다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상적이지만 그게 또 현실적인 또 생각일 수 있으니 하여튼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로 이번 선거를 임하고 또 당선이 된다면은 방금 제가 했던 그 마음들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는 그런 경상북도 도의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렇게 유승민 또 우리 천용길 기자님 그다음에 또 우리 김수민 또 평론가님 참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 와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이렇게 또 촬영까지 또 해서 방송에 나가니 저는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대에 하여튼 어긋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하는 그런 후보자 또 당선이 되면 도의원으로서 여러분 앞에 계속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채팅창에 장시원 보유군 울진 너무 부럽습니다. 울진 사람은 아니지만 도민 입장에서 응원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도의원 되시면 장시원은 울진의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것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는 울진 국민들이 이번에도 크게 한번 일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또 선거 이후에 더 좋은 소식 들고 만날 수 있도록 기원을 해보면서 우리의 방송 클로징 멘트죠. 영화 타짜의 아수라 발발타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수라 발발타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면. 참,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하면 안 됩니까? 뭐야. 도의원은 장시원입니다. 네. 네, 도의원은 장시원이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기 지역구에 장시원 같은 사람 나왔는지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분을 대표자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모든 주민들, 시민들의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6월 1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발발타. 고맙습니다. 자,